모든 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B2B의 김소정, 이채령, 곽지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위탁가족으로서 입양 대기 아동들을 돌봐왔는데요. 아이들의 입양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계속 자라날 수는 없을까를 항상 고민했었어요. 제가 알던 베이비박스나 입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기들이 태어난 가정을 떠나온 이후에 이를 도와주는 곳이었다면 B2B는 조금 더 앞단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들이 모두 아기와 영영 분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중에 30%는 나중에 아기를 다시 되찾아갑니다. 이처럼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는 아기를 기르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기와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으로서 잠깐 베이비박스나 보육원을 찾는데요. 저희는 이들한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애초에 아기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2B는 위기임신 지원과 자립 지원을 통해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의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족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자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B2B 대표 김윤지입니다. 팀원들이 소개해 준 것처럼 B2B는 버려지는 아기들이 들어온다는 베이비박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조직입니다. 2009년에 베이비박스가 국내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아기가 들어왔고 B2B의 경우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베이비박스를 찾은 부모들 1,0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되는 3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대중과 언론들이 이 부모들이 무책임한 부모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부모들은 청년 빈곤부터 불안정한 주거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 장애 그리고 비혼 한부모가 된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모가 된 청년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30%의 부모가 다시 아기를 데려갔다는 사실인데요. B2B의 경우에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이 팩트를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보고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베이비박스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가 아니라 아기를 키우고 싶지만 환경이 어려워서 양육 포기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로 문제를 재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찾은 결정적인 단서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베이비박스에 충동적으로 아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임신 인지 사실을 알고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아기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옵션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이 정보가 굉장히 찾기 어렵고 찾아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선택으로 베이비박스를 찾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정보가 흩어져 있고 찾기 어렵기 때문에 B2B가 품이라는 솔루션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품은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긴급주택과 같은 주거 정보부터 긴급생계비와 같은 경제 지원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 그리고 비혼부의 경우에 아기 출생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률 지원까지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2020년도 4월에 1.0 버전인 모바일 웹 버전을 런칭했고 올해 4월에 앱 버전을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다음 달에 고도화된 앱 버전이 출시 예정입니다. B2B의 유효 시장인 전국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기르는 빈곤 가정의 수는 전국에 51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고요. B2B의 경우에 이 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24만 가구를 타겟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은 이렇게 다릅니다. 첫 번째로 비대면 솔루션이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부모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최근에 임신 막달까지 임신 사실을 전혀 주변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던 청소년 비혼모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기의 상태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병원에 같이 가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상담 신청이 왔고 B2B 팀이 구미로 내려가서 이 청소년 비혼모의 첫 산부인과 방문을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일 전에 무사하게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정부 지원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원이 함께 한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게 해서 단순히 정보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자원을 메울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긴급하고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찾는다는 품 사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용성을 대폭 개선했는데요.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면 많은 지원 정보 중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정보만 추려서 전달하는 맞춤 정보 기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같은 정보라도 쉽게 가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의 비영리 기관의 같은 경우에 상담사가 현장에서 1대1로 지원을 하는 거 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없었는데요. 품은 인터넷 기반이라는 솔루션을 특징으로 전국에 어디에 있던 거리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 없이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가 똑같은 지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품과 같은 솔루션의 현장 필요성을 반영하듯 오픈 첫 3주 안에 별다른 광고나 홍보 없이 1000명의 사용자가 들어왔는데요. 당시 제가 성수동에서 사무실도 없었고 그냥 책상 앞에 하나 앉아서 저 혼자 팀에 혼자였을 때 마치 그 인터넷으로 작은 공을 하나 올렸는데 전국에 인터넷이라는 모세혈관을 타고 닿은 기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누적 사용자 33,000명이 넘게 들어와서 품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대표님들밖에 없네요. 동료. 그리고 총 페이지 뷰수 41만 8천 뷰수를 기록했고, 그리고 회원수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 지표가 영리적 섹터의 서비스에 비해서 별게 아니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얼마나 지극히 제한적인 인력과 예산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아시면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회자원을 연결하는 것 외에도 품을 하면서 14개 기관의 협업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2억 6천원치의 자원을 연결해서 1,800가정에 추가로 연결을 했고, 또 정책 지원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비어있는 부분의 자원을 함께 만들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후기도 잇따랐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품만 사용한다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청소년 부모부터 시작해서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 덕분에 살아갈 마음이 난다고 했던 품 앱스토어 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 지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품이 닿아서 안전한 주거와 그리고 식품 지원을 했던 경우와 같은 긴급한 사례에서 만들어낸 임팩트부터 임신 중에 베이비박스와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아기를 다시 데려와서 7년간 파트타임을 하면서 키웠고, 딱 1년 전쯤에 이맘때쯤에 B2B에서 연결한 취업 교육을 받아서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지난달에 그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례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B2B는 앞으로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대단위로 확산시켜서 더 많은 위기 상황에 있는 부모들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돕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B2B는 품을 119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즉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품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사실 B2B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다른 그 홍보 예산이나 마케팅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유기적인 오르게닉한 방법으로만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됐고, 저희는 그 누구나 데이터 그리고 마켓핀랩, 오피노 마케팅 등의 대표님께 자문을 받으면서 그로스 마케팅의 역량을 키우고 데이터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올해 사업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배웠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좀 더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각기 다른 대표님들께 자문을 받았는데도 신기하게 모두 다 공통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플로우, 그러니까 새로운 사용자의 유입을 하지 말고 천을 잡아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 영역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천이라고 하면 1000를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지하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churn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churn을 알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는데 마케팅상에서 이탈률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때려서 사용자 유입을 실컷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이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들어와서 많이 머물지 못하고 계속 이탈을 할 경우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 유입을 할 때가 아니라 천을 잡을 때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GA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 매주 새롭게 가입하는 회원자들이 언제 이탈을 하는지 그런 천 관리, 동질 집단의 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나가서 품 1.0과 2.0을 사용했던 품 사용자들을 만나서 124개의 페인 포인트를 도출했고, 페인 포인트라고 하면 매니저님께서 이 부분을 꼭 설명해 주시라고 하셔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고충을 느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하 모먼트,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했던 일들은 사용자들이 포털에서 저희 서비스를 찾아서 1.0 사이트를 방문하고 팝업 창을 보고 그 다음에 2.0 앱까지 가기에 모든 단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여지의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급자 중심의 그런 설명이 되어 있었다면 사용자 중심으로 쉽게 바꿔서 문구를 다시 정돈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본인 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필수로 두었는데 통신 비용이 없어서 본인 인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현장 그 사용자 인터뷰에서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없애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후기를 받아들여서 이를 이제 12월 달에 런칭하는 그런 앱에 적극적으로 기능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그런 지원 정보뿐 아니라 뭔가 현장 전문가들의 노하우나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비혼부인데 출생 신고를 하는 방법, 또는 자가 출산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와 같이 조금 더 줄글이 필요한 그런 콘텐츠들을 새롭게 이제 정돈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그 기관의 지원을 찾아보고 다시 그 기관의 웹사이트에 가서 다른 지원도 찾아본다는 것을 알고 품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이 어우러져서인지 저희가 보시는 것과 같이 올해 봄에 런칭했던 2.0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1.0에서 만들어냈던 회원수를 따라잡았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 장표를 준비하면서도 매일매일 지표가 올라가고 있어서 여러 번 업데이트를 했어야 했고,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를 이어나가려고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2B의 이 마케팅에서 얻었던 그런 인사이트를 어떻게 활동에 적용할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B2B의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품 사용자들이 더 이상 품과 같은 서비스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날이 오게 만드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만약에 계속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심으로 이 품이라는 서비스가 필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사용자가 매일 재방문을 하고 매일 들어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비스가 좋아서 매일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사용자 지표를 올리려면 정말 저희가 매일같이 새로운 얻어갈 수 있는 지원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산나눔재단의 그 지원 기간 동안에 9,700원어치의 그런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서 또 전달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이 지원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어떤 거를 신청했는지 기억도 못하거나, 아니면 지원받은 물품들을 방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아놓고 정말 쌀이 썩어서
있을 때까지 모르는 그런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원에 길들이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든 자립으로 이끌어내야 하는데 요거를 지표에 녹이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가 저희의 가장 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가닥을 잡은 것은 MAU나 이탈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형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사실 이 임팩트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산나눔재단 지원으로 이번에 나오는 그 앱 고도화 버전에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 어떤 포스팅을 봤을 때 이것에 지원했는지, 지원했다면 결과는 어땠는지, 안 됐다면 이유는 왜인지 등을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관리를 조금 더 미션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데이터 역량 강화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저희가 임팩트를 정말 제대로 내고 있는지 미션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